당나라 최강의 10만 대군이 황제의 목에 칼을 겨눴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를 이끈 사람, 고구려인이었다는 사실 우리만 몰랐습니다. 781년 당나라 수도 인근 황실에 다급한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10만 명에 달하는 군대가 낙양 코앞까지 이동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당 조정은 경악했습니다. 국가에 존망이 걸린 사태였어요. 이 군대를 이끌고 있던 사람은 당나라의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지 64년 뒤에 태어난 고구려 유민의 후손이었어요. 이름은 이정기. 우리 역사 교과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당나라의 정사인 구당서와 신당서는 그를 열전으로 따로 다룰 만큼 비중 있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기록은 이정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국 대륙 전체가 두려워한 인물이라고요. 지금부터 한국사에서 지어진 이 고구려인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6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나라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고구려는 멸망했어요. 패망한 나라의 백성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고구려의 재건을 두려워한 당나라는 수만 명에 달하는 고구려 유민들을 중국 각지로 강제 이주시켰어요. 그때 유민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랴오닝성 차오양, 당시 이름으로는 영주였어요. 고구려 유민들이 집단으로 정착한 이 영주에서 고구려가 망한 지 64년 뒤인 732년 이정기가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이회옥이었어요. 영주는 당나라의 동북 변경을 지키는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노예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고구려 유민들에게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은 군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당나라는 능력만 있으면 이민족 출신도 등용하는 정책을 팠습니다. 고구려 유민들은 특히 군사적 재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았어요. 이정기도 이 길을 택했고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758년 당나라 전체를 뒤흔든 안사의 난이 한창이던 때였어요. 이정기가 몸담고 있던 평로 절도사 왕현지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왕현지의 아들이 그 자리를 물려받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정기는 이를 막았습니다. 왕현지의 아들을 제거하고 대신 자신의 고종사촌 형이었던 후희이를 절도사 자리에 추대했어요. 자신은 그 밑에서 부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후 이정기는 해족의 군대와 반란군을 막아내며 산동반도의 청주를 장악했고 군사적 성과를 쌓아갔어요. 765년 이정기는 자신이 추대했던 후희이를 몰아내고 스스로 절도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황제로부터 정기라는 이름을 하사받았어요. 본명 이회옥 대신 이 이름이 그를 역사에 남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정기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가 다스리게 된 곳은 지금의 산동성 일대 15개 주에 달하는 광대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정기가 다스린 이 땅은 단순한 지방 행정구역이 아니었어요. 산동반도는 당나라 전체 소금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소금은 당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직접 관리할 만큼 귀한 전략물자였어요. 이정기는 이 소금 산지를 장악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정기는 해우 납실라 발해양 번사라는 직책을 맡았어요. 이름 그대로 바다를 통해 신라와 발해를 오가는 무역과 외교를 관장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정기는 이 직책을 이용해 당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발해, 신라와 독자적인 무역을 했어요. 특히 발해의 말은 군사력 증강에 반드시 필요한 전략물자였습니다. 이정기는 이 말을 대규모로 사들이며 자신의 기마병을 늘려나갔어요. 소금으로 재정을 채우고 무역으로 국제적 네트워크를 쌓고 군사력을 키운 이정기. 그가 다스리는 영토는 사실상 독립왕국이었습니다. 세금은 당 조정에 단 한 푼도 바치지 않았고 관리도 자기 뜻대로 임명했어요. 775년 이정기의 세력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이박절도사 전승사가 산동 지역을 두고 이정기와 맞섰어요. 하지만 전승사의 군대는 이정기의 파죽지세에 놀라 곧바로 항복했습니다. 이듬해 776년 이정기는 전승사를 사로잡는 데 성공했어요. 이 공으로 그는 당나라 최고위직인 요양군왕에 봉해집니다. 당 황실은 이정기가 세력을 확장할 때마다 오히려 더 높은 관직을 내렸어요. 그를 억누를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나라가 이정기에게 벼슬을 내리면 내릴수록 역설적으로 그의 독립적인 지위는 더 공고해졌습니다. 이정기가 다스리는 산동 일대는 대륙 전역이 전란과 반란으로 혼란스러웠던 그 시기에 오히려 안정된 통치를 유지했습니다. 법령은 명확했고 세금은 공평하게 부과됐어요. 그가 다스린 지역이 당대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동시에 이정기는 군율을 엄격하게 세웠어요. 전쟁에서 이긴 뒤 벌어지기 마련인 병사들의 약탈을 철저히 금지시켰고 점령한 지역의 백성들을 오히려 보호했습니다. 이런 통치 방식이 그의 세력 아래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강력한 재정, 막강한 군사력, 안정된 통치,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이정기는 마침내 마지막 단계로 나아갑니다. 777년 이정기는 수도를 청주에서 운주로 옮겼습니다. 운주는 당나라의 동쪽 수도인 낙양에서 불과 300여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어요. 이 천도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이정기의 시선은 이제 당나라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었어요. 이정기는 당나라의 물자 수송로였던 대우나 인근까지 세력을 넓혔습니다. 남부의 식량과 물자가 이 운하를 통해 수도로 운송됐는데 이정기가 이 길목을 차지했다는 것은 당나라의 생명줄을 손에 쥐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781년 이정기의 군사력은 정점에 이릅니다. 병력은 10만 명, 당대 최강의 군대였어요. 당시 함께 세력을 이루던 이보신이라는 절도사가 죽자 당 황실은 그 자리를 아들에게 세습시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절도사들이 이정기와 함께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정기는 자신이 다스리던 15개 주에서 얻은 막대한 부와 10만 병력을 앞세워 당나라 군대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강회 지역 전투에서 이정기의 군대는 대승을 거뒀어요. 당나라 황실 전체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정기의 다음 목표가 낙양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승리를 거둔 바로 그 해 이정기는 등에 난 종기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49이었어요. 당나라의 심장구를 향해 나아가던 마지막 순간 이정기는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낙양을 함락시키기 직전이었어요. 하지만 이정기의 왕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납은 아버지의 죽음을 비밀에 붙였어요. 그리고 병건과 정권을 모두 장악한 뒤에야 상을 치렀습니다. 이납은 나라 이름을 제라고 선포하고 문무백관을 임명하며 온전한 국가의 체제를 갖춰나갔어요. 이납의 뒤를 이어 손자 이사도까지 이정기의 가문은 3대에 걸쳐 이 왕국을 지켜냈습니다. 765년 이정기가 절도사가 된 때부터 계산하면 무려 55년입니다. 하지만 819년 제나라는 결국 내부 반란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당나라는 이들을 진압한 뒤 잔인한 보복을 가했어요. 고구려가 멸망한 지 668년으로부터 151년, 이정기가 절도사가 된 지 55년 만에 중국 대륙 한복판에 세워졌던 고구려 유민의 왕국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당나라 조정은 이들을 향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구려의 무리에 붙어 살면서 나쁜 통속에 물들었다고요. 하지만 이 비난은 오히려 역설적인 증거입니다. 이정기의 나라가 고구려의 기풍을 잊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이정기라는 이름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역사에서 지워져 있었습니다. 정작 그를 기록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가 맞서 싸웠던 당나라의 정사였어요. 멸망한 나라의 후손으로 태어나 이역만리에서 사실상의 독립왕국을 세우고 당나라 황제의 목에 칼을 겨눴던 사람. 그리고 그 뜻을 아들과 손자까지 이어간 사람들. 역사책에는 결과만 있습니다.
역사의 빈칸은 그 사이를 찾아냅니다. 여러분은 이정기라는 이름을 오늘 처음 들으셨나요?